당신은 어떤 50대를 맞이하고 싶은가요? 혹은 지금 50대라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빨리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알차게 즐기며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이미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잘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년퇴직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 그 이후의 인생에 두려움을 느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진 않은가요? 어쩌면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답지 않은 일을 하세요.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만 하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갑자기 인생은 즐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은이 나카타니 아키히로, 옮기니 이선희, 발행 나비의 활주로입니다. 50이라는 나이는 인생 전반전을 정리하고 다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천명이라는 수식어가 달려있지만 사실 그 어느 시기보다 불안할 수도 쓸쓸할 수도 있고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럼에도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볼만 하다라고 긍정할 때 그 어떤 시기보다 여유롭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인생이 어땠는지 일일이 따지기보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아직 살아볼만 하지 라고 자기 삶을 밝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긍정적인 인생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80대가 될 때까지 남은 30년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하면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답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때로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라는 농담까지 합니다. 하지만 50대의 인생은 다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이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하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탄식할 만큼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자기 찾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 자기다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옷도 비슷한 스타일만 사는 탓에 집에 가면 또 그걸 샀어? 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옷장 안에는 거의 똑같은 옷만 놓여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개성이 확립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모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살이 되어도 인생을 즐기고 조금이라도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격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다운 물건과 자기답지 않은 물건이 있을 때 양쪽을 모두 사면 그 사람의 다양성은 단숨에 확대됩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자기다운 쪽과 자기답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다운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평소와 다른 쪽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커다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비즈니스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50대가 되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아예 손도 대지 않고
무턱대고 싫어한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겨우 50대까지밖에 살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다면 양자택일을 할 때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50대가 되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자아가 확실히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에 망설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세계에 접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50대를 젊게 사는 사람, 50대를 즐겁게 사는 이는 많이 망설이고 많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50대를 신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그동안 전혀 해보지 않았던 나답지 않은 일을 해봅니다. 새로움을 만날 기회는 가까운 곳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50대가 되면 체험을 많이 늘리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해야 하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가야 하나요? 체험하기 위해 구태여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체험할 곳은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사는 동네를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앞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가게가 있지 않나요? 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가게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을 지나갈 때 가끔 안이 언뜻 보이는 가게, 회원제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가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하나 2층에 있는 가게는 집이나 회사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아온 동네인데도 10년 넘게 다닌 회사 근처인데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골목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낯선 골목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가 바뀌기도 하죠. 와, 신기하다. 이 길이 여기로 이어져 있다니. 라고 말이죠. 멀리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나 신비한 동굴을 찾아가는 것만이 탐험이 아니라 이런 것도 훌륭한 탐험입니다.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탐험할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50대를 즐겁게 살고 싶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가게라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막상 들어가 보면 자신에게 맞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체험할 때는 당첨만이 아니라 꽝도 즐겨야 합니다. 이렇게 한적한 모퉁이에 있는 가게가 맛있는 법이지. 그런데 막상 음식을 먹어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도 있습니다. 기왕에 모험할 바에는 그만저만한 가게만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당첨이나 꽝을 노리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저만한 가게보다는 오히려 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즐거운 기억이 될 테니까요. 나이값을 하면 순식간에 늙어버립니다.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늙어서 그런 건 무슨. 나이값도 못하고. 뭐? 지금 제정신이야? 그 나이에 그런 걸 하다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50대에는 순식간에 늙는 사람과 다시 젊어지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제 나이와 정신 연령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나이대가 바로 5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창회입니다. 50대의 동창회에 가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과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나이에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나이에 잘 맞는군요. 하지만 이런 조언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몸이 더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조언해주는 의사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의 사람에게 나이에 맞게 살라는 말은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이대라도 나이에 맞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말해주는 의사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표준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치는 이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균치일 뿐입니다. 즉, 그 나이에 맞는다는 뜻인 만큼 50대의 표준인 사람은 그때부터 눈에 띄게 늙어가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을 때 데이터를 측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수치가 좋아지도록 열심히 몸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언제 건강검진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평소와 다르게 생활합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몸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매일 마시던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생활도 되도록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인 나이입니다. 나이값도 못한다는 말을 듣는 일이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나이값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해봅니다. 즐거운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이 세상에 존경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많은 이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면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로 실력과 권력입니다. 실력과 권력 중에서 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대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실력자와 권력자 중에 누구를 더 존경하나요? 존경심이 태어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실력이 없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왜 아직도 차장이지? 그 사람은 더 출세해서 좋은 곳에 가야 하는데 왜 아직도 그런 곳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존경입니다. 실력과 권력이 균형을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력보다 권력이 높든지 실력보다 권력이 낮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50대가 되면 뭐가 뭔지 모르는 직책이 잔뜩 붙으면서 권력이 생깁니다. 본인은 책임만 무거워졌다고 투덜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책이 높아지면 그와 정비례해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권력을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권력과 실력의 균형을 냉정히 판단해서 항상 권력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권력을 뛰어넘는 실력을 가지도록 합니다. 체험하는 과정이 행복으로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행운도 거머쥐고 싶어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행복과 행운, 이 둘의 뜻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행복은 행운을 바라는 일이고 아직 행운에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결과가 행운이고 도중의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많은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순간 행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복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복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이들이 아닐까요? 그때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사러 간 사람은 업체에서 내일 배송해 준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상자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도 그 큰 상자를 든 채 이동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즐겁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을 때 가장 즐거운 것은 어떤 책을 볼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즉, 가장 즐거울 때는 도달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순간 이미 집으로 돌아올 때의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 여행에서 가장 설레고 가장 가슴이 들뜨는 것은 여권을 받을 때입니다. 여행 가는 날짜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여권을 받는 순간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더라도 이후의 즐거움을 상상하면 굉장히 흥분되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체험이지요. 또한 행복의 절정은 도달점의 상당히 앞쪽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험, 즉 행복과 결과는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떨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정년퇴직 이후의 계획을 지금 해봐야 하는 이유. 50대가 되면 정년퇴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년퇴직 이후의 삶에 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는 정년퇴직하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살겠다고 계획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년퇴직해도 그것을 배우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멋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50대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일이라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배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사흘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배우는 시간에 정비례하는 법입니다. 배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즐거움도 커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순간이고 즐거운 것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흘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와, 해냈다, 재밌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있어도 진정한 즐거움에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정년퇴직하면 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배워야지. 이렇게 마음먹어도 막상 정년퇴직하고 나면 배우지 않게 됩니다. 시간은 있지만 돈이 많이 든다. 배우는 곳이 집에서 너무 멀다.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정년퇴직 이후에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지 않을 핑계를 대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정년퇴직 이후에 배우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봅니다. 끝나지 않으면 새로 시작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50대에는 새로 시작하는 일보다 끝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일은 누구나 태연하게 할 수 있지만 끝나는 일에는 상처받게 됩니다. 방송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없어지면 버림받은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어느 날 프로듀서가 심각한 얼굴로 말합니다. 오늘 녹화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녹화가 끝난 뒤 불길한 예감을 느낀 채 프로듀서를 만나면
심각한 얼굴로 프로그램의 중단 소식을 전해줍니다. 6개월 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에는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십 년을 해왔던 프로그램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수십 년을 해온 프로그램이라도 죽을 때까지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낌새도 없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끝은 서서히라는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관여한 것일수록 끝났을 때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닷없이 자신이 관여하던 프로젝트가 없어지는 일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몸담고 있던 조직이 없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극단적일 때에는 하루아침에 회사가 없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때의 충격과 상실감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일본의 신사에는 그 신사를 지키는 고마이누가 2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는 입을 벌리고 있는 아형이고 한 마리는 입을 다물고 있는 훔형입니다. 아훔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는 시작을 가리키고 훔은 끝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로 시작해서 훔으로 끝나고 훔으로 끝나서 다시 아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곧 끝이고 끝은 곧 시작인 셈입니다. 다음 일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일을 끝내면 됩니다. 끝이 먼저 오면 다음에는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시작이 먼저 있고 나서 끝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가 끝나면 이제 곧 뭔가가 새로 시작되겠군 하고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면 됩니다. 더구나 하나의 일이 끝날 때는 정신없이 후다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세상은 끝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난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에 종말론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귀족들은 극락왕생을 바라며 정토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럽에서도 1000년쯤에 이 세상은 끝이라는 말세사상이 널리 퍼졌다는 점입니다. 하나가 끝날 때는 몇 가지가 한꺼번에 후다닥 끝나곤 합니다. 하지만 뭔가가 끝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가 후다닥 끝나면 이윽고 다시 뭔가가 후다닥 시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끝나는 것에 최대한 미련을 두지 마세요. 여기까지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50살. 요즘 같은 100세 시대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이죠. 하루의 시간으로 비유하자면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왠지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 젊은 나이이기도 한 50살. 그만큼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시기이기에 50살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한 책들이 많이 쓰여진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저자는 50살이라는 지점 부근에 서 있는 독자들에게 인생의 후반전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평화롭게 일상을 채워나가라고 조언하며 일상을 유쾌하게 채워나가는 60가지의 기술을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서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총 5파트로 나뉘어져 1장 50대는 나답지 않은 체험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2장 자기보다 어린 이로부터 배울 수 있을 때 진짜 성장합니다. 3장 50대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가 존경받습니다. 4장 50대의 진짜 즐거움은 귀찮음 속에 있습니다. 5장 50대는 정신력으로 체력을 극복하는 시기입니다로 큰 주제를 이룹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내리막을 준비하는 시기,
정년퇴직을 앞둔 시기,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거쳐 자신만의 울타리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는 30대는 적군과 싸우는 시기, 40대는 아군과 싸우는 시기, 50대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덧붙여 그만큼 50대가 언뜻 보기에는 꽤 여유 있고 인생관도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인정하고 즐겁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아직 50대라고 하면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서 유쾌하게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의 즐거운 방향을 위한 토대를 쌓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하면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답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때로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라는 농담까지 합니다. 하지만 50대의 인생은 다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이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하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탄식할 만큼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자기 찾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 자기다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옷도 비슷한 스타일만 사는 탓에 집에 가면 또 그걸 샀어? 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옷장 안에는 거의 똑같은 옷만 놓여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개성이 확립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모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살이 되어도 인생을 즐기고 조금이라도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격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다운 물건과 자기답지 않은 물건이 있을 때 양쪽을 모두 사면 그 사람의 다양성은 단숨에 확대됩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자기다운 쪽과 자기답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다운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평소와 다른 쪽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커다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비즈니스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50대가 되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아예 손도 대지 않고 무턱대고 싫어한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겨우 50대까지밖에 살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다면 양자택일을 할 때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50대가 되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자아가 확실히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에 망설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세계에 접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50대를 젊게 사는 사람, 50대를 즐겁게 사는 이는 많이 망설이고 많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50대를 신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그동안 전혀 해보지 않았던 나답지 않은 일을 해봅니다. 새로움을 만날 기회는 가까운 곳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50대가 되면 체험을 많이 늘리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해야 하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가야 하나요? 체험하기 위해 구태여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체험할 곳은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사는 동네를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앞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가게가 있지 않나요? 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가게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을 지나갈 때 가끔 안이 언뜻 보이는 가게, 회원제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가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하나 2층에 있는 가게는 집이나 회사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아온 동네인데도 10년 넘게 다닌 회사 근처인데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골목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낯선 골목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가 바뀌기도 하죠. 와, 신기하다. 이 길이 여기로 이어져 있다니. 라고 말이죠. 멀리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나 신비한 동굴을 찾아가는 것만이 탐험이 아니라 이런 것도 훌륭한 탐험입니다.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탐험할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50대를 즐겁게 살고 싶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가게라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막상 들어가 보면 자신에게 맞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체험할 때는 당첨만이 아니라 꽝도 즐겨야 합니다. 이렇게 한적한 모퉁이에 있는 가게가 맛있는 법이지. 그런데 막상 음식을 먹어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도 있습니다. 기왕에 모험할 바에는 그만저만한 가게만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당첨이나 꽝을 노리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저만한 가게보다는 오히려 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즐거운 기억이 될 테니까요. 나이값을 하면 순식간에 늙어버립니다.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늙어서 그런 건 무슨. 나이값도 못하고. 뭐? 지금 제정신이야? 그 나이에 그런 걸 하다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50대에는 순식간에 늙는 사람과 다시 젊어지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제 나이와 정신 연령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나이대가 바로 5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창회입니다. 50대의 동창회에 가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과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나이에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나이에 잘 맞는군요. 하지만 이런 조언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몸이 더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조언해주는 의사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의 사람에게 나이에 맞게 살라는 말은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이대라도 나이에 맞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말해주는 의사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표준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치는 이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균치일 뿐입니다. 즉, 그 나이에 맞는다는 뜻인 만큼 50대의 표준인 사람은 그때부터 눈에 띄게 늙어가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을 때 데이터를 측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수치가 좋아지도록
열심히 몸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언제 건강검진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평소와 다르게 생활합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몸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매일 마시던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생활도 되도록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인 나이입니다. 나이값도 못한다는 말을 듣는 일이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나이값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해봅니다. 즐거운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이 세상에 존경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많은 이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면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로 실력과 권력입니다. 실력과 권력 중에서 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대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실력자와 권력자 중에 누구를 더 존경하나요? 존경심이 태어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실력이 없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왜 아직도 차장이지? 그 사람은 더 출세해서 좋은 곳에 가야 하는데 왜 아직도 그런 곳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존경입니다. 실력과 권력이 균형을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력보다 권력이 높든지 실력보다 권력이 낮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50대가 되면 뭐가 뭔지 모르는 직책이 잔뜩 붙으면서 권력이 생깁니다. 본인은 책임만 무거워졌다고 투덜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책이 높아지면 그와 정비례해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권력을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권력과 실력의 균형을 냉정히 판단해서 항상 권력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권력을 뛰어넘는 실력을 가지도록 합니다. 체험하는 과정이 행복으로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행운도 거머쥐고 싶어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행복과 행운, 이 둘의 뜻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행복은 행운을 바라는 일이고 아직 행운에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결과가 행운이고 도중의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많은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순간 행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복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복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이들이 아닐까요? 그때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사러 간 사람은 업체에서 내일 배송해 준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상자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도 그 큰 상자를 든 채 이동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즐겁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을 때 가장 즐거운 것은 어떤 책을 볼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즉, 가장 즐거울 때는 도달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순간 이미 집으로 돌아올 때의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 여행에서 가장 설레고 가장 가슴이 들뜨는 것은 여권을 받을 때입니다.
여행 가는 날짜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여권을 받는 순간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더라도 이후의 즐거움을 상상하면 굉장히 흥분되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체험이지요. 또한 행복의 절정은 도달점의 상당히 앞쪽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험, 즉 행복과 결과는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떨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정년퇴직 이후의 계획을 지금 해봐야 하는 이유. 50대가 되면 정년퇴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년퇴직 이후의 삶에 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는 정년퇴직하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살겠다고 계획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년퇴직해도 그것을 배우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멋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50대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일이라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배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사흘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배우는 시간에 정비례하는 법입니다. 배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즐거움도 커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순간이고 즐거운 것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흘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와, 해냈다, 재밌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있어도 진정한 즐거움에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정년퇴직하면 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배워야지. 이렇게 마음먹어도 막상 정년퇴직하고 나면 배우지 않게 됩니다. 시간은 있지만 돈이 많이 든다. 배우는 곳이 집에서 너무 멀다.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정년퇴직 이후에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지 않을 핑계를 대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정년퇴직 이후에 배우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봅니다. 끝나지 않으면 새로 시작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50대에는 새로 시작하는 일보다 끝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일은 누구나 태연하게 할 수 있지만 끝나는 일에는 상처받게 됩니다. 방송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없어지면 버림받은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겠지요. 어느 날 프로듀서가 심각한 얼굴로 말합니다. 오늘 녹화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녹화가 끝난 뒤 불길한 예감을 느낀 채 프로듀서를 만나면 심각한 얼굴로 프로그램의 중단 소식을 전해줍니다. 6개월 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에는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십 년을 해왔던 프로그램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수십 년을 해온 프로그램이라도 죽을 때까지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낌새도 없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끝은 서서히라는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관여한 것일수록 끝났을 때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닷없이 자신이 관여하던 프로젝트가 없어지는 일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몸담고 있던 조직이 없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극단적일 때에는 하루아침에 회사가 없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때의 충격과 상실감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일본의 신사에는
그 신사를 지키는 고마이누가 두 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는 입을 벌리고 있는 아형이고 한 마리는 입을 다물고 있는 훔형입니다. 아훔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는 시작을 가리키고 훔은 끝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로 시작해서 훔으로 끝나고 훔으로 끝나서 다시 아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곧 끝이고 끝은 곧 시작인 셈입니다. 다음 일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일을 끝내면 됩니다. 끝이 먼저 오면 다음에는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시작이 먼저 있고 나서 끝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가 끝나면 이제 곧 뭔가가 새로 시작되겠군 하고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면 됩니다. 더구나 하나의 일이 끝날 때는 정신없이 후다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세상은 끝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난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에 종말론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귀족들은 극락왕생을 바라며 정토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럽에서도 천년쯤에 이 세상은 끝이라는 말세사상이 널리 퍼졌다는 점입니다. 하나가 끝날 때는 몇 가지가 한꺼번에 후다닥 끝나곤 합니다. 하지만 뭔가가 끝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가 후다닥 끝나면 이윽고 다시 뭔가가 후다닥 시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끝나는 것에 최대한 미련을 두지 마세요. 여기까지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50살. 요즘 같은 100세 시대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이죠. 하루의 시간으로 비유하자면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왠지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 젊은 나이이기도 한 50살. 그만큼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 시기이기에 50살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한 책들이 많이 쓰여진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저자는 50살이라는 지점 부근에 서 있는 독자들에게 인생의 후반전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평화롭게 일상을 채워나가라고 조언하며 일상을 유쾌하게 채워나가는 60가지의 기술을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서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총 5파트로 나뉘어져 1장 50대는 나답지 않은 체험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2장 자기보다 어린 이로부터 배울 수 있을 때 진짜 성장합니다. 3장 50대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가 존경받습니다. 4장 50대의 진짜 즐거움은 귀찮음 속에 있습니다. 5장 50대는 정신력으로 체력을 극복하는 시기입니다로 큰 주제를 이룹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내리막을 준비하는 시기, 정년퇴직을 앞둔 시기,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거쳐 자신만의 울타리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는 30대는 적군과 싸우는 시기, 40대는 아군과 싸우는 시기, 50대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덧붙여 그만큼 50대가 언뜻 보기에는 꽤 여유 있고 인생관도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인정하고 즐겁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아직 50대라고 하면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서 유쾌하게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의 즐거운 방향을 위한 토대를 쌓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